아니 푼돈 어디서 무슨 애들 코 올리게 돈 주듯이 생활 자체가 사실 어렵죠.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지원된 보조금이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이 서령버스 문제는 사실 20세기형 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월급날 손에 쥐는 월급으로 다시 또 힘을 내서 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월급날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4대 보험료마저 체납돼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는 충남 서산의 한 버스회사 직원들을 이럴 수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지난 9월 22일 충남 서산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령버스는 지금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진영불량자로 몰아가고 있는 대표이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령버스 문제는 사실 20세기형 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낸 돈을 체불하거나 그 임금 체불도 모자라서 횡령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산 시민들이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서령버스 노동자들 나중입니다. 엄정 수사하라. 회사 대표를 향해 한 목소리로 절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남 유일의 시내버스인 서령버스. 100여 명의 기사들이 서산과 당진, 태안까지 하루 80여 회 운행하며 지역 대중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령버스 기사들은 수년 전부터 임금 체불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제 월급이 들어와야 생활이 되고 뭐 카드 같은 것도 자꾸 연체되고 날짜를 내가 바꿔야 되고 그 월급이 이제 들어와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람들도 이제 사실 그래요. 오늘도 안 들어와, 이번도 안 들어와. 그래서 사실 식구들이나 우리 자식들한테는 엄청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월급날이 불규칙적이어서 생활이 어렵다는 직원들. 입금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의 월급일은 25일. 하지만 제 날짜에 입금된 경우는 드물며 그나마도 두세 번에 나눠서 입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뭐 40만 원도 주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100만 원 주고 아니 푼돈 어디서 무슨 애들 코 올리게 돈 주듯이 그런 식으로 돈을 주니까 생활 자체가 사실 어렵죠. 추석을 앞둔 지난 8월 말엔 2달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고 사측은 뒤늦게 3번에 걸쳐서 밀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째 체납된 상태입니다. 4대 보험료는 임금에서 17만 원, 18만 원씩 제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 조합비가 우리 임금에서 제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미납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서령버스 현실이에요, 이게. 참다 못한 직원들은 서산경찰서에 회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으로 수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벌금마저도 과연 사장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회사 공금에서 나가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을 해도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고용주들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매우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이고 이 미온적인 처벌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그 악의적인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를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좀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서령버스는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회사는 어쨌든 코로나 핑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히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포함해서 운송 수요가 낮아지고 나머지 단가가 유류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적자고 누적 적자가 매년 사장 표현은 10억씩 계속 쌓였기 때문에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시내버스 손실 보전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보조금 액수 또한 매년 늘어났습니다. 실제 서산시의 버스 지원금을 보면 2017년 30억 원대에서 2018년부터는 50억 원대, 올해는 96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했을까요? 서산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산정한 운송손익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손실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서령버스의 탑승객 수익은 38억 원, 운송 원가는 123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서산시의 보조금은 86억 원이 넘습니다. 버스업체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의문이 되는 게 서산시에서 아마 지금 최근 5년간 한 2.5배가 올라갔고 올해 지원하는 거면 100억이 되거든요. 100억 가까이 되고 운송 수입료가 한 20-30억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운송 수익료가 20-30억 되면 거의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 난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다는 얘기는 돈 자체가 다른 용도로 시의 지원금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산시에서도 버스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9년도에 서령버스 회사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갔죠. 그때 그 시점이 이제 2020년 2월에 들어갔어요. 그게 겹친 거죠, 코로나. 2019년도에 건물 지어가지고 2020년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운송 수익을 보면 계속 줄어드는 하향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무료하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경영이 더 악화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더 했으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건물 이전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운영비로 쓰고 아니면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네. 만약에 채무가 있으면 매월 이제 이자를 갚아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그게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되면 네. 나머지로 써야 될 곳을 대출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경영에는 조금 영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서산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원된 보조금이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또 그게
확인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권한은 없지만 막대한 보조금은 지급되는 상황. 직원들은 언제까지 시에서도 퍼주기만 할 것인지 답답해합니다. 시에 가서 국어를 하든 동양을 하든 그거는 회사에서 해야 될 회사 직원 사장이든 누가 해야 될 일이지 근로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협박 뭐 저기 가서 그 기업별로 그 위원장이 계속 다니면서 좀 추가로 좀 시켜달라 그러고 다닌 상황이었거든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돈이 정말로 온당하게 정당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이나 감시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것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신을 일단 급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회사 측에서 자기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막대한 혈세가 시내버스 운행에 투입되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버스 업계의 적자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령버스 기사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서산시가 운수업체를 인수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는 사실은 이제 서령버스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시가. 그것도 매입을 해서 그게 다 결정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고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중장기적인 그런 검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완전 공영제보다는 지역에 맞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10만 규모의 그 소규모 도시로서 그 일반적으로 그 한 개의 버스 운송 업체가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서산시의 그 민간 우수 업체를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그 위탁 관리형 공공버스를 운영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7년째 서령버스를 운전해온 김종훈 기사. 일을 하면서도 이달에는 월급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입니다. 글쎄요. 이달 글쎄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승객분들은 항상 못하죠. 일단은 이 재정 같은 게 시에서도 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도 이제 임금을 제때 못 준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시민들도 뭐 더군다나 시민들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뭐 공영제로 가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즐겁게 일하고 월급 받는 날 행복 가질 수 있는 게 저희들 바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바라는 건 그겁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직원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보람과 긍지 속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꿈꾸며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석에 오릅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인 서령버스 기사들의 이번 달 급여는 녹화일인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고 사측은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적자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재인 만큼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보조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이 급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디 서남,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동네 상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요. 지역 서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규모 유통망 대신 운영자의 소신과 취향대로 운영해온 지역 독립 서점의 속사정을 현지인에서 들어봤습니다. 진짜 돈을 거의 벌지 못했었고, 그래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지? 내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서점 오픈하고부터 지금까지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전에서 5년째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봤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한 3년 반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 정도 다니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더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점인데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소모임도 하고 또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하고 음료도 판매하고 또 작가들 초청 행사나 가수분들 모셔서 뭐 공연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길래, 그 당시에 대전에는 이런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서점을 하면 돈은 안정적으로 벌지는 못해도 스트레스는 별로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32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별다른 걱정 없이 독립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쓰기 모임을 오픈하고 한 달 돼서 이제 바로 개설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정원이 모두 차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이게 그럼 글쓰기 모임 했으니까 당연히 서점이니까 독서 모임 해야지라고 해서 독서 모임도 개설했는데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영화 모임, 다큐멘터리 모임, 뭐 책 만들기 모임, 보드게임 모임, 뭐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이런 공간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독립서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좀 찾는 그런 문화의 하나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수혜를 좀 보기도 했고,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들이나 가수분들을 모셔서 한 10회 정도 되는 행사를 18년도 내내 이제 진행을 했어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역에서 그래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든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이 거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대전에 내려오니까 그런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독립서점이라는 곳은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뭐 북토크 행사나 공연 같은 것들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서점을 하신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지역 서점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만큼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서점의 이제 한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역 서점이면 이 지역에 바탕을 둔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유명한 분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경험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을 모시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고 흥행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멀리서 오셨는데 사람이 몇 명 없고 하면은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서점 오픈하고부터 지금까지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저희 서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임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초청 행사 같은 것을 좀 주로 많이 했고 이제 그게 주 수입원이었는데 모임 제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인원 제한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모든 모임을 이제 취소하게 되고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진행하기 어렵게 됐어요. 굉장히 제약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년도에 비교했을 때 뭐 20년에는 그 수익이 한 30% 3분의 1 정도 줄고 그리고 작년에는 한 70-80%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타일을 배워보는 건 어떠냐, 이게 돈도 좀 잘 벌 수 있다고 하고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라서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쪽에 기술직 일을 해보자 하고서 결심을 하고 작년 8월부터 운영하던 서점을 무인 운영으로 돌리고 저는 기술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고 돌고 돌아서 올해 4월부터는 도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서점 오픈할 때부터 그 서가가 좀 아쉬웠는데 서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사장님하고 한번 의논하려고 여기 목공소에 방문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1년 동안 서점 일을 거의 쉬다시피 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서점을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마침 그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이 서점 공간 조성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책장이나 서가도 싹 새로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와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요. 서점 운영자로서는 지역에 잘 뿌리 내려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지역 서점은 절반으로 줄었고 살아남은 지역 서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책을 살 수 있는 요즘, 지역 서점으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서점이 지역 문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영 효율화에 별 관심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도 경영이 방만해도 보조금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비단 중소도시 시내버스 회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도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버스 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 보조금. 하지만 이 막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혹시 특정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보조금은 바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